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올 봄에는 많은 나라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관측 사상 처음으로 5월 기온이 51도를 넘어섰고 많은 지역에서 45도 이상의 폭염이 발생해 400명 이상이 죽었죠. 그런가 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인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는 폭염과 함께 가뭄으로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라고 합니다. 폭염의 주범은 바로 엘니뇨였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세계 기후에 큰 영향을 주었던 엘니뇨가 사라지면서 올 여름부터는 라니냐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니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인 이상 기상의 원인이 막판 엘니뇨의 심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발생했던 엘니뇨는 역대급이었죠. 예. 지금까지 1982년에서 1983년 이때 발생했던 것, 그다음에 1997년, 1998년 엘니뇨가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예. 사실 작년 엘니뇨도 슈퍼 엘니뇨로 여기에 버금가는 아주 강력한 엘니뇨였었습니다.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3도 이상이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점차 약해지면서 현재는 0.7도 정도 예. 높은 아주 매우 약한 정도 엘니뇨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엘니뇨의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심술을 좀 부리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5월 폭염, 또 미국 서부 지역의 때 아닌 추위, 또 눈, 또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 등이 엘니뇨의 마지막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엘니뇨의 마지막 영향, 이제 사라지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엘니뇨가 올 여름에 끝나면서 라니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대다수의 이제 엘니뇨 예측 모델 및 전문가들은 이번 엘니뇨가 약화되면서 여름철 전반에 중립 상태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여름철 후반에 들어서면은 라니냐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엘니뇨가 약해진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엘니뇨는 10월에서 그 다음에 2월 사이에 최고조로 발달을 하고 이듬해 중상반기까지는 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약해지는데 1950년 이래 발생했던 총 20개의 엘니뇨 해 중에서 라니냐로 발달한 사례는 총 10차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엘니뇨 뒤에는 라니냐로 또 발달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이번 엘니뇨 뒤에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라니냐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 기관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라니냐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게 또 왜 발생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날씨를 이상기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엘니뇨인데 이 엘니뇨는 페루 앞바다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라니냐는 엘니뇨 현상과는 아주 정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이 낮은 상태죠. 평년보다도. 예. 그래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면서 반 엘니뇨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라니냐라는 말은 엘니뇨가 남자아이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에서 예. 힌트를 얻어서 미국의 한 연구자가 여자아이를 뜻하는 라니냐라고 부르면서 이제 사용하게 되었죠. 다만 이제 아직도 이 라니냐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규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바다 온도가 정반대로 바뀌다 보니까 기상 현상도 정반대의 날씨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예. 이 라니냐 현상이 일어나면 태평양의 기압계가 바뀌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그 인근에 위치했던 저기압이 강해지면서 무역풍이 강해집니다. 예. 그러면 남아메리카 해안 깊은 곳에서 아주 차가운 물이 거대한 용승 현상을 일으키고요. 예. 서쪽으로는 따뜻한 물이 쌓이게 되는 이런 현상인데요. 이렇게 되면 인도의 계절풍은 더욱더 강해지고 또 제트리의 방향은 바뀌면서 약해지고 예. 또 이 먼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북극에서 북아메리카로 내려오면서 한파 가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주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남아프리카 등 엘니뇨 때 가뭄이 있었던 지역으로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고요. 예. 페루 등 중남미 쪽으로는 가뭄이 들고 그리고 미국에는 심한 경우 극지방 같은 추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2010년 라니냐 때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죠. 예. 필리핀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파푸아뉴기니아 등도 유례없는 폭우를 겪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라니냐의 경우 뭐 여름보다는 겨울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 라니냐가 발달했던 1967년, 1974년에 한반도의 겨울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1도에서 2.2도 정도 낮았습니다. 강수량도 40.3mm에서 65.7mm가 적으면서 춥고 건조한 겨울이었었죠. 그런데 이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우리나라에 혹한이 몰아쳤던 한 원인이 또 라니냐의 한 원인이 있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여름철의 특성은 좀 약간 틀려요. 엘니뇨가 약화되는 시기의 여름철 전반과 후반에 다른 특성이 나타납니다. 여름철 전반에는 기온은 뚜렷한 경향이 없지만 강수량이 평년보다 좀 적은 그런 경향성이 있고요.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은 이런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우 엘니뇨나 라니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2차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해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보여주는 때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강했던 엘니뇨 발생을 라니냐로 갔었던 1997년, 98년 엘니뇨, 또 1982년, 1980년 엘니뇨가 약화되는 시기에 각 여름철에 나타난 강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1998년 여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던 반면에 1983년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네. 이 엘니뇨가 강해지면 더 많은 이상 기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처럼 라니냐도 더 강해지면 아무래도 좀 많은 기상 이변을 만들 것 같은데 이에 따라 경제적인 어떤 영향도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가뭄 등은 세계 경제에 주름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 라니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2010년 후반기부터 2011년 초까지 발생했던 라니냐로 인한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당시 콜롬비아에서는 홍수가 발생하면서 교통이 단절되고 원두가 선적되지 못하면서 이 아라비카 원두 값이 평년, 그러니까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네. 61.9%가 올랐어요. 호주 퀸즐랜드에 내린 폭우는 석탄 가격을 42% 상승시켰고요. 예. 동남아 폭우로 고무값은 78.8% 상승을 했고 인도에서는 이 몬순기후 확대로 양파 가격이 5배나 올랐습니다. 이런 현상은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냈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2010년 12월 식품 가격 지수가 에그플레이션이 가장 강했던 2008년 6월의 지수를 넘었다. 이렇게 발표했었을 정도입니다. 예. 당시 라니냐로 인한 식품가 인상은 인구가 많은 인도 또 중국에게 아주 큰 위협이 되었었죠. 당시에 이제 그 미 항공우주국의 빌 패처트 해양기후학자는 이 강력한 작은 숙녀가 전 세계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라니냐도 엘니뇨 못지않게 굉장히 난폭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올 여름 우리나라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엘니뇨가 소멸되면서 올여름 후반 중에 라니냐로 간다고 본다면 예. 이런 경우 이제 올여름 우리나라의 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정상 상태, 해양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인 여름이 좀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사실 지난 2년 동안 사라졌던 장마가 올 여름에 좀 찾아오고 또 여름다운 무더위와 함께 장마 때보다는 오히려 장마가 끝난 8월에 집중호우 등 더 많은 비가 내리는 그런 여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눠본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는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8월에는 국지적인 집중호우도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대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뉴스 송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